정읍시 구룡동 일원에 라벤더 허브원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최근 이곳 주변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브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기공화국을 선포한 정읍시는 구절초와 라벤더를 핵심으로 하는 향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의문을 가지거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11시 기준 확진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열흘 동안 13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누적 확진자는 모두 33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읍 지역에서 올해 첫 AI가 발병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읍시 구룡동 일원에 라벤더 농장이 조성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가 최근 이곳 주변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농장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구룡동입니다. 최근에 조성된 라벤더 농장 옆으로 칠보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새로 났습니다. 정읍시는 20년 전 패러글라이딩 동호회가 정상까지 길을 내달라고 민원을 냈고 이제야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곳에선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10억 원이 투입된 공사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퍼플 라벤더로 향기 공화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지금 시각이 거기에 무슨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쳐다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임도까지 개설을 해서 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라벤더 농장 인근에 조성된 가족 실습 농장을 두고도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40년 넘게 사용한 도로를 막고 라벤더 농장과 이어지는 도로를 새로 내겠다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계획을 수정해 기존 도로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이 여기에 살고 있으면 길을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한테 우리 의견도 물어봐 줘야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길을 없앤다 해서 그리고 왜 다니던 길을 놔두고 반대 방향에다 길을 냈는지도 궁금하고. 산사태나 홍수를 막는 사방댐 건설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농장이 조성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자 정읍시는 사방댐 건설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사유지인 농장 안에 사방댐 2개가 지난 2018년과 19년에 차례로 지어졌습니다. 사유가 산림 연접된 사면의 붕괴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소석류 유출로 인한 가옥 및 농지 피해 우려. 라벤더 농장 특혜 논란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획돼 있습니다. 정읍시가 라벤더 등 향기 자원을 활용해 대규모 아로마 치유 공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이 라벤더의 꽃이 아니고 이걸 활용하고 이걸 소재로 해서 치유센터를 만드는 게 치유 공간을 만드는 게 제가 가장 지금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벤더 농장 일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 정읍시. 이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시가 구절초와 라벤더를 핵심으로 하는 향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소식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그에 따른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도 이미 2달 전에 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의문을 가지거나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도심 속 주택가입니다.
보라색 라벤더로 물든 담벼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정읍 시내 거리 곳곳에도 라벤더 꽃이 등장했습니다. 정읍시는 도심권의 이른바 향기 특화거리, 그러니까 라벤더 등을 활용해 새 단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물든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정읍시 민원부서 직원들의 근무복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뭔지 아냐고요? 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라벤더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택시 하는데요. 택시 하는데도 그런 저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향기공화국을 선포한 정읍시는 지난 3월 향기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7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구절초와 불과 몇 년 전 한 민간인이 대규모로 조성한 라벤더가 핵심 자원입니다. 넉 달 동안 진행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는 이미 2달 전에 열렸지만 알려진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실행을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막 그렇게 유출이 되다 보면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들한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읍시는 재배 기술이나 묘목 등을 보급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상품 개발과 특구 추진 등을 통해 산업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라벤더 축제와 아로마 테라피 센터를 건립해 관광 상품화하고 도시 재생 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볼멘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계속되는 논란 속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그 설명회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설명회를 시민들을 모아놓고 다수 모아놓고 해라. 구절초와 라벤더, 지왕과 같은 정읍의 향기를 온누리에 퍼뜨리겠다는 정읍시.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투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상황 알아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열흘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30일 오전 11시 기준 확진자 3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군산과 익산, 전주에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열흘 동안 13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누적 확진자는 모두 33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이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특별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시험장 주변 교통을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등 300여 명과 모범 운전자 등 자원봉사자 90여 명, 순찰차 등 130여 대가 배치됩니다. 또 빈차에 수험생을 태워주는 태워주기 장소 24개를 선정해 지각 위기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읍 지역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병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발병 농가와 인접한 한 산란계 농장에서는 예방적 살처분과 강도 높은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고부면 축산농가 일대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9일 정읍시 소성면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30일까지 반경 3km 이내 7개 농가의 닭과 오리 86만 8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초동 조치로 먼저 발생 농가에 대해서 바로 살처분 19,000소, 오리 19,000소에 대해서 살처분을 했고 그 뒤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가지고 반경 3km 내에 있는 오리 농가 또 양계 농가. 방역 당국은 살처분 작업과 함께 축산 차량 출입 통제와 농장 단위 차단 방역 등 방역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료 차량의 경우 출발지 거점 소독 시설과 농장 입구 등에서 4단계 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조치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거점 소독시설 한 군데를 운영을 했었는데 한 군데를 더 추가해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통제초소를 발생농가 앞에 하나, 그다음에 그 주변에 3km 내에 두 군데를 더 설치해서 총 3개를 추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발병 농장의 반경 10km 내에는 현재 60개 농가에서 260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야생조리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 농장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은 2년 8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방문 자제와 함께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3천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대부분의 돈을 조직에 전달했으며 경찰은 미처 송금하지 못한 수백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낙후 상권 살리기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부안군이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은 터미널 근처 마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8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안 투어센터 건립과 같은 환경 개선 사업과 축제, 야시장과 같은 오감 만족 프로그램, 상권 홍보와 상인 육성 교육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옛 도심 상권의 발전을 꾀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화요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영하 1도, 한낮에는 8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 나타내겠습니다. 아침 영하 1도, 한낮 9도로 예보됐습니다. 화요일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이 영하 5도로 가장 낮겠고 남원 영하 4도, 그 밖의 지역도 영하 1도에서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온도 점점 떨어지겠는데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해 해상의 경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습니다. 세차하신다면 세차 효과 길게 누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두꺼운 옷 챙기시고 감기 등 질병 걸리지 않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플러스 알파, 전국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우리 전북 지역은 2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격상된 거리두기는 1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수능 특별 방역 기간도 운영 중입니다.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도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배부됐죠. 수능 앞두고 불안함도 적지 않은데 계속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